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심플러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한 번은 또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런 설 연휴 몇 번째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벌써 제가 마이크를 든 지도 어느덧 1년이 후딱 2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심플러를 또 이제 떠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든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뭐 실패도 해보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제 내공을 올리고 있고 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많은 또 실패를 했지만 뭐 성공한 종목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성장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 순간까지 계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성공한 또 주식쟁이의 한 길을 또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힘 내주시고요. 끝까지 심플러 TV 떠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가 약세 시즌입니다. 이제 뭐 물결을 보면 파도를 보면 어딘가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서 잔잔한 다시 물결을 만들고 밀무가 썰물이 있듯이 한 번에 큰 파도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밀려고 난 뒤에 잔 파동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거품은 꺼질 것이고 물은 다시 이렇게 쓸려서 없어진다기보다는 흐름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시점에 왔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더 많은 돈들이 좀 풀려서 시장에서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또 뭐 화랑장세가 지금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판에서 파동의 잦은 파동, 즉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적정 이제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편안하게 말씀드리 그렇고요. 그런 박스권 내에서 파동 매매를 좀 잘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테마의 순환매가 좀 크게 나올 것이고 세력들은 또 그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시장에서 야금야금 또 개미의 물량과 돈을 또 빨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이제 최근에 또 흐름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나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모두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은 대부분이 세력의 어떤 손맛을 타고 한번 큰 파동을 그렸고 또 앞으로도 그릴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다 아시죠? 아시는데 제 영상을 1년 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실전 매매에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꾸준하게 하기가 어렵다. 네.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시즌에는 내가 현금 비중을 20% 30% 갖고 있다. 갑자기 또 제가 좋다는 이게 괜찮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현금 비중이 제로로 돼 있거나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분명히 3회 분할 매수 원칙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깔아놓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자동으로 또 매수가 되어버리고 3번 사야 될 것을 설날 이후까지 좀 보자 했던 종목들을 또 설 전에 연휴 전에 다 풀매수해서 또 하락을 맞은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듯 원칙이란 것은 기준이란 것은 지키려고 있는 건데 나도 그렇고 그리고 심플러 패밀리 분들도 그렇고 모든 구독자분도 그러하겠지만 어렵습니다. 네, 100%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때로는 큰 실수를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런 실수와 실패의 반복을 줄이고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기법, 다들 아시니까, 네.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꼭 정해서 제대로 좀 지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드리는 바고, 더 10개 충분히 더 적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선은 이거 정도라 좀 지켜보자. 지금은 특정하게 제가 꼭 이제 짚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 혹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 앞에 또 차트를 보시는 분
포함해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차트를 잘 보지 못한다, 어렵다, 뭐 직장생활 한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네, 뭐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네, 뭐 5일선 기준을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단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약간 시간을 늘려놓고 보면 직장인 분들도 21선 기준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챙겨보자고요. 네,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현금 비중은 가능한 약세 시즌에서는 최소한 20에서 30% 비중은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비중 내에서 뭐 5%든 10%든 단타 매매, 그날에 사서 그날에 파는 비중은 또 하는 거고, 그러면 그날에 사서 그날 팔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는 나는 예수금이 1억 중에 2천에서 3천만 원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네,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 이번에 설날이 지나고 기술적인 반등이 쭉쭉쭉 뻗어나올 때 자꾸 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2월달 중으로 무조건 20에서 30% 정도는 현금화를 해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금은 쌓아놓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따라주세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는 철저하게 뭐다? 3회 분할 매수다. 뭐 4회까지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느려서 보기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리고 약세 시즌은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기 때문에 뭐 4회까지 매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좀 더 짧게 보실 분들은 3회가 아니라 2회로 줄인다.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만 하고 3차 매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3회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떤 5일선 기준을 샀는데 잘 가다가 익절하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 또 흐름을 보고 1주, 2주 흐름 보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뭐 5%, 10% 떨어졌다. 그때 또 추가 매수. 근데 추가 매수할 때는 항상 기술적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차 5일선 회복하기 이전 혹은 이전 전 저점에서 지지가 나온다. 확인 매매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한다. 그리고 그날에 만약에 1차 매수했는데 흐름이 뭐 나빠져서 쭉 내려오는데 2차 매수는 하지 않는다. 관망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고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확인 매매 관점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약간 빨라졌는데, 조금 천천히 보시든지, 분명히 근데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패밀리 분들 포함해서 제 영상을 뭐 오늘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전 제 영상을, 학습 영상이 커뮤니티 맞나? 아니, 지금 기억도 안 나네. 어쨌든 있어요. 다 있어요. 100개가 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잘 참고하시면 돼요. 네.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고자 할 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는 보수적으로 보겠지만, 난 자신 있다, 확신이 든다.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1차 매수 후에 갑자기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또 액세스 바이오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5일선 지지 보이네. 그리고 박스권의 정고점 돌파를 하네. 그러면 돌파 추매를 2차까지는 가능하다. 내가 100만 원 샀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날이었겠죠. 제가 목요일 날 또 이제 의견 드렸어요. 관심주는 액바와 그 다음에 휴마시스 진단키트 어떤 수요의 어떤 급증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보자라고 했던 그 두 종목이 좀 금요일 잘 갔죠. 그럼 그런 상황이 보여진다. 그러면 5일선을 터치할 때 보든지 아니면 종가상 뭔가 특정 포인트가 눈에 보여질 때 그때 돌파 추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매매를 했다고 하면 철저하게 5일선 매매를 한다. 5일선 이탈하면 어떻게 한다?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네. 매도는 일괄 매도다. 일괄 매도, 전량 매도다. 들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도를 이전에는 제가 비중 축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약세 시즌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0만 원을 샀든 1억을 샀든 직장인 약간 다르겠지만 직장인 분들은 70에서 30%, 즉 70% 매도하고 30%만 보유한다. 그런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5일선 이탈하게 되면 3일 혹은 5일째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3일째 상승한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다. 5일째 상승한 종목도 들어가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5일선 매매. 그러면 3일째, 5일째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5일선을 이탈할 것 같고 시가가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한다? 시가 포함, 시초가 포함 바로 분할 일괄 매도한다. 네. 걸어놓든지 바로 아니면 물량이 많으면 뭐 이해로 추려서 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량이 적정하다 뭐 생각이 들면 호가가 중요하니까 보시고 일괄 매도한다.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다. 현금을 들고 있는다. 그리고 또 뭐죠? 제가 이전에는 고점 매도와 저점 재매수를 계속 병행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네, 바꿉니다. 이제는 뭐다? 재매수 전략은 없다. 네, 하지 않는다. 더 가면 놔둔다. 그렇게 보죠. 오케이? 네. 만약에 재매수를 할 전략이란 것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사는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21선을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소량만 한다. 뭐 그렇게 해도 제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그러니까 재매수는 없다라고 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른 종목도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수익은 줄 때 먹자. 예, 진짜 들고 있으니까 아무 이게 뭔가 안 돼요. 네. 무조건 그냥 익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봅시다. 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제가 일전에 영상에 한번 또 패밀리 영상에는 따로 언급을 드렸는데 오전 11시 이전에 매매를 완료하죠. 그러니까 뭐 3%를 먹든 5%를 먹든 뭐 흐름이 좋아서 분봉상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하나 두 개의 캔들을 더 보고 분할 익절을 했는데 성공을 했죠. 그러면 재매매 하지 마세요. 재매수 하거나 재공략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 매매를 완료를 하면 승리를 했든 패배를 했든 인정하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약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세력들이 막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네.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팍 떨궈버리고 올리려고 하다가 팍 떨궈버리고 그런 좀 흐름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다시 물리게 되고 하루에 만 10% 15% 손실도 예, 많이 발생합니다. 네, 단타 잘못하다가 1%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마이너스 7, 8% 손절하고 나오고 비일비재합니다. 주의에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1% 내가 뭐 3%는 잃어서 뭐 2차, 3차까지 더 매매를 하겠다, 잦은 매매를 하겠다 하다가 바로 마이너스 10% 바로 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끝. 그날의 매매는 하지 않고 반성하고 복귀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떠한 종목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쉬든지 하루 이틀 쉬든지 네 쉬고 뭐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도 좋고 뭐 어쨌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너무 달려들지 않는다. 한 번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자꾸 달려들려고 하면 당해요. 네, 이 종목에서 당하고 저 종목에서 당하다 보면 하루에 마이너스 10% 금방 납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공하면 하늘 뭐 감사하다. 어쨌든 잘하신 건 맞는데 그만큼 운도 좋았다라고 보시면서 하루에 작은 수익에 감사하고 끝낸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오전에 손절하지 못한 종목이 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쨌든 보고 판단하셔서 들어간 그 종목이 분봉상 최대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거나 뭐 거래 대금이 좀 밀려 들어와서 혹은 실시간 종목에 좀 우선순위로 걸려서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네. 근데 많이 물린 건 아니야. 뭔가 지금 오른쪽으로 빌빌 기다가 뭐 될 것 같아. 그럼 일단은 예, 그리고 그 종목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좋아하고 뭔가 관련 테마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 14시, 2시죠? 14시가 지나서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2시가 딱 돼서 결정하지 말고 14시 전으로 한 15분까지 열어놓고 보면 한번 튀어요. 네, 그런 확률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빵 튈 때 던지든지 아니면 흐름을 보고 추세를 보고 뭐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보든지 직접 결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가능한 데이 트레이딩 그날에 사서 그날에 판단 종목은 그냥 그날에 정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단타 자금은 항상 현금으로 들고 있는다. 오버나잇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3분봉 추세, 30분봉 추세는 항상 확인하면서 실전 매매 대응, 이건 뭐 기본이죠. 데이트레이드 하시는 분,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3분봉도 보고, 30분봉 보고, 또 1봉도 보고 힘든데, 1봉은 제가 앞서 이게 말씀 못 드렸지만, 장기 이평선은 이제 앞으로 보지 않는다. 즉, 11선은 뭐 장기 이평선이긴 하지만, 요즘에 전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선은 그냥 무시하고 함께 61선, 101선, 121선, 201선 전부 다 무시한다. 제가 좋아하는 세력선은 남겨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력선 중요하니까 봐야 될 것이고 61선 이상에 되는 모든 선은 무시한다. 네, 항상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략 종목은 어떻게? 이거는 불변이에요. 시즌이 좋든 나쁘든, 네, 항상 뭐다? 5개에서 7개로 압축해서 관리한다. 10개 이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바둑판식으로 지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압축하고, 예, 모아가고, 예, 같은 만약 20%난 종목이 있는데,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개를 줄이고, 단기적으로, 혹은 뭐 이제 뭐 3개월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뭔가 더 좋은 어떤 재료가 있거나 뉴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가지를 모으는 게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실전 매매 관점에서 놓치지 말자. 심사부의 관점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100%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한다. 그래서 네, 중이 지 머리 잘 못 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좀, 그러나, 스님이 자기 머리를 잘, 깎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기구가 좋아서, 네. 일단, 그러하고, 네. 자, 한 번 더 인지하고 확인해 주세요. 네, 캡처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트 한두 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때부터 공략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금요일날 그 철퇴를 맞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수익을 50% 정도를 또 이제 챙긴 종목이고 재차 공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매수권이 된다고 이제 눈에 보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애매했던 게 적정하게 상승을 이렇게 하면 쭉 좋았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 강했던 종목이 뭐 단기 악재 뭐 다른 종목들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갑자기 그러니까 5일선이란 기준이 갑자기 내려올 때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그대로 만약에 5일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저는 무조건 일괄 매도 사인을 드릴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때는 제가 5일선 이탈 전에 이때부터 이 꼭지에서 다 분할 익절 다 의견을 드렸던 바예요. 그건 인정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네. 이때가 아니고 이때부터 제가 미리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추세 상단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익절을 챙겨보자라고 해서 24만원 그때까지 보고 다 익절을 했던 부분. 그건 사실 이게 19만원 이상에서는 제가 절반 정도는 익절 챙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 같이 하기가 힘들었죠. 네, 그 부분도 인정해 주시고 어떤 기준이냐? 5일선 매매를 한다. 그러면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파 매매, 추매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하향 추세를 잠깐 보세요. 우하향 추세를 돌파할 때, 여기 뭐죠? 안착할 때, 일대 추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여기에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 추매를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여기서 눌러줄 때 하든지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여기 고점 이상에서는 절대 돌파 매매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돌파 추매는 여기에 꼭지점 있죠? 여기 이상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네,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의 음봉을 눌러줄 때 본다거나 5일선 탄탄히 지키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한다. 아니면 그냥 있는 것만 들고 간다. 그리고 5일선 깨지면 일괄 매도 절대 들고 있지 않는다.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5일선을 이탈하고 잠깐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네, 뭐 잘 올라갔던
뭐 흐름이니까 5일선 이탈할 때 지금 이게 13%가 내려갔어요. 근데 차트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네, 오래전 차트인데 여기에서는 달달 떨립니다. 그냥 예, 달달 떨리죠. 이 볼까요? 예, 한 방 쭉 내려오죠. 네, 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롱바디 음봉이 나왔는데 5일선 강하게 타러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가 크게 터진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이었다. 섹터였다. 네. 게임 NFT 관련주였죠. 그 다음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날보다는 5일선 이탈하면 가능한 5일 안에 재차 5일선을 회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장주의 관점에서 5일선 이탈하고 하나, 둘, 셋, 넷, 5일째 다시 돌파 안착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잠깐 볼까요? 네. 차트가 자, 여기 볼게요. 잠깐만요. 네. 마우스가 이상하네. 잊어볼까요? 네. 여기서는 5일선 이탈하고 며칠이에요? 하나, 둘, 이때도 마이너스가 17, 8% 맞죠? 그때는 좀 꼬리 달렸지만 그 다음날도 엄청 내렸다가 하나, 둘, 3일 만에 다시 양봉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러고 5일선 이탈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5일선 돌파 다시 이탈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5일째 다시 회복했죠. 이게 대장주예요. 예, 이게 대장주예요. 그런데 많이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간 만큼 쭉 뺐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 2주 됐을 것 같은데요. 2주간 쭉 내려오다가 다시 5일선 회복하고 5일 동안 올라갔다. 그러면 이날 이제 내려온 날이 목요일 내려왔다. 목요일 내려왔는데 더 많이 내려왔는데 거래가 좀 터졌다고 보겠지만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황이다. 네. 맞죠? 만약에 250만 주. 250만 주. 25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음봉이 내려왔으면 이거는 또 단기 시세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터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5일선 이탈하고 설날 연휴 지나고 뭐 5일째 혹은 그러니까 5일째 내려와서 5일선 회복하든지 너무 좀 그런가? 뭐 제가 전쟁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5일째쯤 아닐지 모릅니다. 네.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양봉의 흐름이 한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재차 갈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종목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저 하늘 위로 달려가는 휴마시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네, 파동을 느끼시죠? 지금 제 차트는, 21선도 없고, 5일선으로만 세팅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설정하는 게, 그니까 뭐, 차트 1, 차트 2, 차트 3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차트에는 5일선만 남겨두고 볼 것이고, 또 한 개 더는 5일선과 21선을 두고 말할 것 같은데, 뭐 내일이나 모레나 제가 봐서는 또 21선 기준으로 또 어떻게 매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실전 매매 관점에서 추가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인 분들도 바쁘시더라도 꼭 네, 좀 시간 할애해서 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5일선으로 보는 이놈의 차트는 정말 멋지게 올라갔다. 네, 휴마시스입니다. 네, 기가 차죠. 네,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때 쫙 보면 좀 최근에 한 3개월만 좀 볼게요. 5일선을 타고 가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1, 2주 동안 적정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을 하다가 재차 5일선을 강하게 여기에 이제 박스권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것도 잘 보세요. 그 5일선을 타고 쭉쭉쭉 가다가 이럴 때는 5일선 매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고 거래가 죽은 상태는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것은 저점을 계속 이탈해서 쭉쭉쭉 내려가는 게 좋지 않죠. 그 또한 세력이 만드는 것입니다. 보면 돼요. 네. 괜히 다 팔고 나오고 뭐 기진맥진 할 때까지 곡소리가 나고 또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서 마지막에 횡보 등락하는 그런 박스권을 만들고 난 뒤에 올려버립니다.
제가 나중에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네, 휴마시스하고 이건 휴마시스예요. 지금 말해버렸네. 종목명을. 어쨌든 네, 앞서 말씀드렸구나. 그래서 5일선만 열어놓고 보면 심플하게 매매할 수 있다. 5일선 회복할 때 들어가서 갭상이 나오면 팔지 않는다. 팔지 않는다. 그래서 3일간 올라가면 익절한다. 맞죠? 여기도 회복할 때 사서 3, 4일 올라가면 번쩍하면 익절한다. 그리고 행보 등락할 때 이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서 익절한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5일째 양봉 혹은 7일째 안착이 보이면 또 배팅 가능하다. 그러면 5일선 매매로 쭉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종목은, 그리고 거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 종목은 전부 다 팔지 않는다가 심플러 기법입니다. 예, 제가 자세하게 최근에 너무 지수가 약세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휴마시스와 액세스 바이오는 언급을 드렸고 진단키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계속적으로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휴마시스가 이전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설날 지나서가 단기 고점 상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익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액바도 같이 흐름을 좀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큰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쉽게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올려놓고 내려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물이 지금 공백 상태죠. 여기까지는 제가 오래전에 많이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무겁고 미안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보자. 그래서 너무 높게까지는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적정 비중은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 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좀 덜어내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있죠. 네. 이 종목도 꽤 기나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좀 어려움을 줬던 종목인데,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자, 여기서도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여기서도 수익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가 한번 무너지고 두 번째 무너지고 여기에서 전량 어떻게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달간 쭉쭉쭉 내려왔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개인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세력이 인위적으로 탈탈탈 털어서 여기까지 왔죠. 거래가 완전 절벽이죠. 거래가 엄청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서 한 달 쥐어받고 한 달 오른쪽으로 기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거래가 터지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어디까지? 저 위에까지 보기보다는 여기 스테이션 구간까지 보는 게 맞다. 부위가 제가 분명하게 이럴 때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WI 말씀드렸구나.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오는 거예요. 여기 오죠. 맞고 내려가요. 네, 맞고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네, 내려가죠. 이렇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세력 패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크게 실리고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꼭지점에서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거래량보다 일단은 엄청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면서, 네, 터지면서 한 번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혹은 뭐다? 네, 평단가까지 오면 언제든지 그냥 또 여기까지 무조건 날아가겠지라는 그런 지금 시기는 아닙니다. 약세이기 때문에 그냥 충분한 상승이 나오면 3일 혹은 5일까지 캔들의 연속성을 보고 정리한다. 그리고 5일선 매매 기법이다. 네, 그렇게 오늘 갈무리하면서 조금 영상이 길었습니다. 또 이러한 종목들 물려인 종목 꽤 많으시고 또 상승으로 수익 나신 분도 있고 다시 재차 물리신 분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 주가 약세 시전 실전 매매 기법에서 최소한 7가지라도 제발 여기에 책상에 붙이거나 컴퓨터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은 또 읽어보자.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자.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공유드린 이 실전 매매 기법은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자.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행복하게 편하게 보내시고요. 설날 휴가 때 또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또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공유 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예, 채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